우리가 그날 밤에 밤새서 결혼 얘기한 거 알지? 너무 그 밤새도록 결혼 얘기하지. 나 아무도 결혼 안 했어. 근데 밤새도록 맞아. 김태호 PD한테 이러고 싶었어. 저 그냥 집에 갑니다. 효리가 얼마나 이게 애가 부담감이 컸을까. 그때 스케줄이 한 8개가 뭐니? 너는 모를 거야 그런 걸. 나는 닥터 차정숙은 홈파티 하러 갈 때도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.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 못 알아보지? 진짜 오늘 느끼면서 역시 내 친구 멋지네 라는 생각이 든 게 나 오늘 잘 나왔네. 또 클럽 갈 거야? 안 가. 누가 봐도 지금 클럽을 준비하고. 안녕하십니까, 정재호입니다.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제철에 대한 얘기가 저번에 또 아주 화두였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호박을 준비했습니다. 호박 그라탕. 예. 또 이 크림 샐러드는 좀 이전에 보여드렸던 오이 샐러드랑 다르게 굉장히 또 그 여름에 또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음식은 명란솥밥을 준비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또 준비했고요. 폼이 난다. 예. 왔다. 어때? 야, 예술이야. 화려하게 하고 그러네. 이거 나 줘. 알았어. 그만. 애듬 천천히. 애듬 천천히. 너무 흥분했어. 보고 싶었어. 애듬. 얘밖에 없다. 어떻게 이러니 진짜. 초대해줬어. 환영하게 하고 오라는데 혹시나 반갑던지. 진짜 반짝이를 하고 온 사람이 너야. 어때요? 어때? 재영아 클럽 가자. 이거 끝나고 가자. 내가 안 그래도 왠지 클럽인데. 나 여기 앉아? 거기 앉아. 아 진짜 오늘 요정식탁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. 너는 지금 초면이겠지만 얘네들은 네가 되게 구면이야. 발리 갔다 왔잖아. 그래서 아니 내 얼굴을 왜 가린 거예요? 아니 난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. 뭐야 벌써 시작인 거야? 넌 안 나올 거야. 왜 나도 나오게 해줘. 아니 난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. 왜 그래서 내가 100만 넘은 거야. 날 가려서? 아니 왜 가렸을까? 사람들이 나 너무 궁금해할 거 아니야. 아 근데 너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막 지금 시작했는데 그냥 바로 무슨 치트키 써가지고 그렇게 될까봐. 에이 치트키도 안 돼. 내 요리 이거 뭐 앞에 두고 뭐야? 이거 샐러드잖아. 샐러드가 그 오이 샐러드 나 먹어보고 싶은데. 그 약간 비슷한 소스인데 조금 달라. 근데 이 감태가 들어가니까 약간 이런 맛은 좀 처음 처음 맛. 생각해봐. 이거 우리가 옛날에 어디 가서 먹어본 호주. 바이런 베이 그 맛 생각나서 너 나도 봤지? 그거 가끔 생각나. 야, 근데 우리 얼마 만인지 알아? 되게 오랜만이지. 너 보고 싶지도 않았지? 아니 나 가만히 있었어. 아니 너 유랑단 때문에 너무 바빴잖아. 내가 너 안 만나주니까 살이 이렇게 쪽쪽 빠지는 거. 얼마 전에 내가 건강검진을 했다? 근데 내가 요즘 거의 하루 한 끼 정도 먹고 사실 뭐 탄수나 당 같은 거 많이 안 먹잖아.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? 몰라. 아니 이렇게 좋아져서 어떡하죠? 이러면서 30대래. 나 30대. 제발 이런 짓만 하지 않으면. 지금은 8살 같잖아. 정말 그것도 기쁘다. 너무 징그럽다. 야 진짜 너 이슈 그 유랑단에서 왜 치리치리뱅뱅 한 거. 약간
약간 진짜 울컥하더라. 그래, 다들 좀 그렇다고 하더라. 아니 내 주위에서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다들 울컥울컥한데 그래서 뭐 이렇게 울컥울컥해? 그랬나? 아니 근데 약간 내 무대가 좀 그렇다고 하고. 근데 그게 뭔가 약간 그 왜 성장 드라마, 성장 영화 있잖아. 그런 걸 너를 통해서 느끼는 거 봐. 나 더 성장할 수 있어. 그럼 아직 너 청소년이야 지금 느낌은. 누구한테 얘기만 하는 건데. 근데 정말 그거 보면서 되게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뭔가 다시 우뚝 쓴 사람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나 봐. 그냥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 그냥 아직도 막 난 고대에서 너무 놀랐던 게 20살 꼬맹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꼬맹이들인데 그 노래 다 쫓아 부르는 거야. 난 모르는 줄 알았어. 그때 너 눈물 안 흘렸니? 약간 울컥하지 않대? 아니 진짜 내가 얼마 전에 내 유튜브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진짜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확 피로한 거야.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여기로 올라가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? 그러면서 진짜 그거 페스티벌 포이즌 뭐 내가 28, 27때 부른 노래인데 지금 27, 28보다도 어린 친구들 앞에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피로해지면서 있잖아. 아씨 나 집에 갈까? 집에 가고 싶은 거야. 그 스테이지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있지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리프팅 올라가기 전까지 막 이러고 있으면서 나 집에 갈까? 김태우 PD한테 이러고 싶었어. 제가 집에 갑니다. 이러면서 가고 싶은 거야. 근데 리프트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. 이미 좀 늦었어. 근데 포이즌이 막 울리잖아. 포이즌이 시작했잖아. 그래서 옆으로 해서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애들이 와 이러는데 할만하다. 해도 되겠다. 노래 시작했는데 과연 얘네가 따라 부를까? 생각했어. 근데 내가 인이어를 끼고 있잖아. 맨 처음에 안 들렸어. 안 들렸어. 양쪽 다 끼고 있었거든. 그러니까 얘네가 춤을 추는데 춤 춘다, 좋다 하는데 노래를 안 하나 싶었어. 그래서 노래 더 크게 막 이랬던 거야. 근데 이미 너무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디스코 시작하기 전에 이거 모른다고 한 거야. 그 전에도 엄청 따라 불렀는데 내가 너무 만약에 내가 진짜 알았으면 나 진짜 폭풍 눈물 흘리면서 근데 막 그걸 사람들이 다 돌려보는 거야. 그러면서 그 애들이 어느 지점에서 울었는지가 다 느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 다 그렇게 그런 걸 원했던 거구나. 그냥 자기들도 언젠가 그래줬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좀 위로받았으면 하는 건 그걸 지금 네가 해주고 있는 거야. 약간 위로의 아이콘? 7272뱅뱅도 네가 절대 안 하던 춤 한 거잖아 사실은. 마지막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뭐야? 그거 효리 거 있잖아. 약간 어떻게 이렇게 하든가 막 이렇게. 근데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. 또 네 버전은 그게 또 7272뱅뱅이 약간 헌정 같은 내가 효리한테 헌정하고 싶었어. 그래서 또 끝나고 이렇게 둘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거야. 그거 왠지 모르겠더라. 그거 이상해. 그러니까 내가 효리한테 헌정하고 싶었고 그 노래를 연습하면서 효리가 가사를 썼잖아. 그러니까 효리가 진짜 외로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. 뭐 그런 가사 있었지. 그 누구도 내게 간섭마, 뭐 다 똑같은 말도 하지 마. 손 내밀 땐 어디 있었나, 막 이런 게 있잖아. 그래서 그런 게 효리가 얼마나 이게 애가 부담감이 컸을까. 그리고 외로웠을까. 이것도 내가 너무 아는 감정이긴 하지만 효리가 느끼는 건 효리는 또 정말 너무나도 진짜 막 아이콘 같은 그런 전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기엔 좀 요즘 BTS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너무 작아. 좀 되게 작게 느껴진다. 전국적으로 너무 신기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이었는데 수도권만 가던 사람이 있어. 베이시스는 약간 수도권이었어. 베이시스는 막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도서지방 막 이런데 그냥 딱 너희는 가도 사람들이 다 내가 진짜 너무 웃긴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활동하면서 내가 엔딩이었어. 왜냐면 나 너무 좋아했으니까.
근데 정재영이 앨범이 솔로가 나왔었나? 너 솔로 앨범이 나왔을 때 내가 엔딩이었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됐어. 그래서 너가 엔딩이 된 거야. 그때 우리가 같은 소속사였어. 그날 얘가 바뀌어서 내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폭죽을 이게 그 엔딩 때 모아놓은 폭죽을 얘 무대에. 근데 체념은 어떤 노래냐면 날 떠나서 그렇게 자유롭다면, 근데 갑자기 폭죽이 빵! 나도 모르게 어머! 아직도 생각나. 나 너무 웃겨. 우리 진짜 그랬던 그랬던 시절도 있네. 잔이 비었네. 네. 나 진짜 몇 달 만에. 두 손으로. 이 샴페인 뭐야? 좋은 거야? 네, 좋은 거. 그래? 어머, 그래 따라봐. 네. 근데 그리고 눈동자는 사실은 엄정화가 유일했어.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막 강수지, 약간 막 청순, 막 약간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때 네가 조금 섹시 컨셉 이런 걸로 좀 달랐잖아. 이제 돌아가셨지만 되게 해철 오빠. 신해철 씨의 곡을 받아서 데뷔한, 그때 미디움 템포란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었잖아. 근데 그런 걸로 되게 반향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사실 그때 이제 막 엄정하지만 사실 빵 뜨기 시작한 게 나랑 소속사를 같이 가면서야. 포이즌 때. 포이즌 때. 또 지금 내 독에. 근데 그건 맞다.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모멘트에 항상 너가 있었는데 매 순간 그럴 때마다 너가 나한테 너무 큰 힘이 되면서 어떨 땐 진짜 그 회사를 가게 된 것도 너 때문이지. 내가 재영이를 너무 좋아했으니까.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왜 남이 너가 좋지? 이렇게 얄미운데. 인물도 그렇고 뭐 이렇고 하니까. 그래서 사실은 그 사무실로 가서, 근데 거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이제 DJ였어. 완전 핫한 강남의 뭐 유명한 DJ였거든. 전국적으로. 그러니까 제일 빨랐고 전국적으로다가 다 다닌 사람이야. 그래서 일집 프로듀서 몰라 뭐. 이 포이즌. 이런 것들이 다 그 형들이랑 작업하면서 그때 정말 대단했었어. 그래, 포이즌이 엄청났지. 그때가 막 스케줄 차에서 도망 내려가지고 나 스케줄 안 간다 소리 지르고 그때 스케줄이 한 8개가 뭐니? 너는 모를 거야 그런 걸. 하루에 열 몇 개야. 하루에 열 몇 개씩. 우리 근데 하루에 전국을 다니니까. 헬리콥터는 안 타니 그때? 헬리콥터 탔지. 왜 안 타? 우리 안 탄 거 없어. 잠수만 안 탔다. 잠수 정말 안 탔을 뿐이야. 온갖 걸 다 탔어. 진짜.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막 그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생방송 무대에 올라가야 돼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. 너무 웃겨. 근데 한 번 내가 배바장미 하면서 머리가 배바장미 막 인기가 올라갈수록 내가 머리를 막 가시를 막 스프레이 막 이러면서 빳빳하게 잠실에서 여의도 이제 뮤직뱅크 같은 거 올라가야 돼. 그래서 막 순서를 뒤로 미루고 해서 탔는데 타면 뭐해, 신호가 있는데 엄청 막히는데 사람 다 차있는데 유리조리 빠져나갔다 하는데 유리조리 빠져나갔는데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. 막 이렇게 되는데 막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끽 이러면서 끽 이러는데 나 정말 옆을 보고 싶지 않았어. 이렇게 앞만 보고 싶었다고. 그래서 엄청 막 이러니까 예, 안녕하세요 이러는데. 근데 진짜 그런 인기 막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. 막 진짜 막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르가 하나 겹치는 게 없다. 되게 달라. 페스티벌은 물론 맨 처음에 막 울고 그 노래 싫다고 너 울었던 날도 같이 있었던 거 알지만 나보고 이러고 어떻게 그러지? 우리 인생의 동반자. 나 너무 싫어. 나. 그 다음에 가서 페스티벌 하는 거야.
뭐 자기는 안 갈 거고 내일 뮤직비디오 안 갈 거고 나 정말 못 가는데 이제 정말 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진짜 음악들의 변화들을 이제 어느 정도 그때가 이제 30이 막 넘어갈 때인가 29인가 막 이랬더니 재영아 아니야. 그때 내가 몇 살이었냐면 우리 36 막 이쯤이야.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변화가 너무너무 필요했고 사실 그때는 있잖아 좀 두려웠다. 맞지? 근데 그 두려운 건 보통 두려우면 사람들은 피하는데 그걸 한 거잖아. 사실은 그 지점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들이야. 그러니까 근데 무모한데 나한테 다른 길이 없었어. 지금 이걸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. 근데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때는 또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네가 또 영화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였어. 좀 너무 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. 그런데 그게 터진 거야. 보고 나서 내가 정말 기립박수 칠 뻔했어. 너무 이걸 택한 거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고 내가 그랬었던 것 같아. 내가 그때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었어. 안녕하세요. 가요광장 엄정화입니다. 맨날 12시에. 맞아. 그냥 그랬어요? 막 이랬어. 근데 촬영하는데 그 톤 아니래. 그 톤 아니고 거기서 한 몇 단계를 내리래. 내리면 내가 정말 기분이 다운돼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. 이게 맞나 싶고 막. 근데 나를 이 톤쯤에서 가둬둔 거야. 너무 깝깝하고 진짜 연기를 하면서도 엄청 힘들고 또 어려운 씬도 많으니까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다?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난 재영이의 어떤 테이스트나 어떤 모든 감을 믿으니까 너가 좋아해 주니까 너무너무 정말 기뻤다? 근데 우리가 그날 밤에 밤새서 결혼 얘기한 거 알지? 너무 그 밤새도록 결혼 얘기해서 아무도 결혼 안 했어. 근데 밤새도록 맞아. 그러니까 그거가 시작으로 사실은 이제 물밀듯이 시나리오가 들어오고 사실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음악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영화 쪽으로 가서 근데 정말 이게 사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. 옛날에 나한테 누가 그랬어. 내가 그때 저 그 유학할 때 공부 돈 벌어야 돼서 들어와서 1년 지금 재영은 고생 많이 했지. 내가 알지.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랬다. 근데 아세요? 그렇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것도 복인 거. 맞아. 그게 행운이라고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행운은 우린 조금 잊고 있었고. 그 다음엔 네가 했던 게 싱글즈 하면서 완전 대중적으로 팍 터졌지. 근데 모든 게 이제 삶의 어떤 시간들이 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고마운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 미친 짓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싱글즈의 동미로 이어지면서 되게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차정숙이 왔어. 차정숙이 왔는데 차정숙이 나는 닥터 차정숙은 진짜 보자마자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아서 이건 꼭 하고 싶었어. 촬영하면서 이제 거의 막 멘붕이었지. 4, 6회까지 찍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이 피드백이 이제 편집실에서 피드백이나 이런 피드백이 너무 이게 좀 노멀해 해가지고 재미없는 건 아닌지 막 이런 피드백이 갑자기 그때 들리는 거야.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코믹한 연기를 해야 되는지의 고민이었잖아, 사실은.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차정숙이 뭔가를 막 코믹하게 만들 이유는 없었어. 그냥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냥 자기 얘기인 것처럼 공감하면서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계속 기도했지. 거기에서 내가 지금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한 의심은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. 근데 갑자기 너무 좀 1, 2회, 3, 4회가 너무 지루하지 않나 막 이런 이게 모든 게 다 내 탓으로 느껴지면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야. 왜냐면 그래서 진짜 닥터 차정숙의 그러니까 드라마였으니까. 근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서 주세요. 왜냐면 너무 고민하는 친구여서 그 전화를 했을 때가 너무 얘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딱 보였고.
끝나고 되게 나서 불안해했어. 캔파티 하러 갈 때도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. 약간 그 얘기가 그 얘기만 계속 여기에 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고 요번에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게 닥터 차정숙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응원을 했잖아. 너 그런 댓글 봤어? 나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 못 알아보지? 아니, 못 알아보지? 라는 생각도 있고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? 아니면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? 나는 가수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. 막 내가 어느 하나를 막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대중들의 몫이니까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건데도 가끔은 막 억울하고 막 섭섭하고. 그래. 섭섭해.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날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.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은 맞아. 들어. 근데 이게 인생의 찰나지. 요 시간은 찰나야. 알아. 야 이 어린 것들아 이게 찰나야 이놈아. 찰나야. 그리고 이 시간도 정말 내가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그냥 이런 말 하면 예전에는 아니야 하지만 맞아 난 너무 사랑받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. 그냥 찰나니까 지나고 나면 또 사람 다 잊어버리고 나도 그냥 또 다른 걸 해야 돼.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래 맞아 난 너무 행복해 맞아 그리고 너무 감사해 막 그걸 너무 표현하고 싶어. 정화가 어른이야. 나는 사실은 되게 애 같아서 그 2011년도 막 무도 나가고 이럴 때 되게 막 진짜 사람들이 왜 정재 막 이럴 때 야, 난 그때 진짜 너무 이상했어. 너무 이상했어. 봐봐. 얘는 맨날 진짜 파리에서 오면 정아야 어디 너네 집에 있을 수 있어? 우리 집에 있어? 그래 우리 집에 있어. 우리 집에 있다가 그리고 나가면 막 와 엄정아 막 이러면 재영이 술 마시러 갈까요? 재영이는 항상 이렇게 음악만 하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무도에 나갔다 왔는데 이태원에서 누군가 날 밀치고 재영이를 따라갔다니까. 내가 한 가지 너무 행복했던 거 사람 앞일은 아무도 속단할 수 없어. 근데 네가 계속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괴롭고 이럴 때도 난 네 걱정한 적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근데 난 재영이 걱정 진짜 안 했어. 정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.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는 그 시간들에 나 광고를 내가 얘도 알지만 광고를 진짜 안 했어. 무도 때 들어왔던 광고. 아까워 안 아까워? 근데 사실은 그게 나니까 안 아까워. 나 아까워. 아니 왜 안 해? 막 이러면서. 진짜 많이 광고 제의가 있었고 근데 그걸 아예 원천 봉쇄했었지.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가 나한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. 너처럼 이렇게 막 대중과 함께 온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걸 이해 못하고 바보처럼 약간 사춘기처럼 이랬고.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. 너는 그걸 지금 온전히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거 찰나요라고 아는 그 어떤 약간 통찰력 이런 게 너무 무서워. 그래서 나는 사실 막 너 그 왜 정정훈 대표가 엄정아 불러야죠 지금 엄정아 그러는데 내가 정아 지금 아주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. 아니 보석처럼 가만히 있어요. 아니 나는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서 왜 초대했잖아. 근데 아니 나를 안 부르는 거야. 아니 나를 왜 안 불러? 근데 나 진짜 억울한 게 있는데 이것도 내가 가겠다고 해서 나온 거야. 진짜 열받아. 내가 오늘 메이크업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썹 마스카라 하면서도 내가 생각했어. 아니 내가 왜 굳이 지금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. 아니 지금 유랑단 촬영이 얼마 전에 끝났거든. 유튜브를 이렇게 내가 막 다 효진 뭐 다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두다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내 너의 베스트인데 나를 안 부르고 제기랄 막 이러면서. 이게 근데 항상 나는 내가 연기를 하면서 되게 나의 결핍은 뭐냐면 진짜 뭐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작가님이나 그런 감독님을 못 만나본 게 너무 결핍이었어. 야 사실은 있지. 그대 안의 블루스 아니야. 우리들의 블루스. 그대 안의 블루스 우리가 카라오케 가면 맨날 난 꿈꾸어요. 우리들의
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사실 네가 그렇게 그런 작품들을 만날 때 긴장하는 걸 나 알지. 나 너무 긴장했어. 그치.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 있잖아. 내가 이제 우리 매니저나 회사에서 이제 이런 작품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오잖아. 10번 넘게 그 메시지를 봤어. 다시 봤어. 노희경 작가님 뭐? 노희경 작가님? 왜냐면 내 버킷리스트였거든. 난 노희경 작가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분이 쓰는 글을 너무너무 좋아해. 근데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올 수 없는 책이겠지라고 생각했어. 봤는데 옴니버스였어. 내 책이 너무 좋았어. 근데 아마 닥터 차정숙의 톤의 매너를 잡을 때 도움이 됐던 작품이 또 우리들의 블루스였던 것 같기도 해.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맞아. 뭐냐면 이 모든 선택에서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야. 사실 내가 작품이 없는 기간이 한 2년이 있었어. 그치. 작품이 없는데 온앤오프 그때 오케이 마담 홍보 때문에 나갔었는데 그래서 온앤오프 MC를 맡아달라는 거야. 맞지. 같이 시경이랑. 그래서 나는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. 안 하려고 해. 근데 날 막 설득시켰어. 그래 해보자. 노느니. 근데 그때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이 배우 나 정말 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노희경 작가님이 그걸 봤다는 거야. 온앤오프에서 나의 모습을 봤대. 나도 보셨네. 너도 보셨지? 노희경 작가님 저 음악하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. 근데 우리 버킷리스트에 노희경 작가님이 있지. 있지. 진짜 정재영 음악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일이 아닐 거라고 하지 않았던 MC란 걸 난 말도 못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했지만 그걸 또 통해서 그거 통해서 있잖아. 나는 이게 내가 배우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생각했어. 나의 모든 사생활을 열어주는 게. 근데 어떤 경우는 그걸 통해서 오기도 하더라고.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 저렇게 나를 캐스팅하셨다는 거야. 그래서 와, 그 시간 동안 버릴 게 하나도 없네. 그러죠. 이건 진짜 어른이 돼서 해줄 수 있는 말이다. 정말 버릴 게 없고 나중에는 뭐든 어떤 걸로든 있지 온다 기회가. 난 내가 오래 살아봐서 그런지 맞아. 오더라. 너 8살이라면 네가 뭐 오래 살아봤어. 8살. 아니 근데 기회가 있잖아. 오더라. 너무 재밌는 건 정화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.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하나 골라서 하는. 근데 그 선택도 항상 옳았던 건 아니지만 되게 막 고민할 때 얘는 해.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. 하라고. 부딪혀버려. 근데 재영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. 그러니까 어떤 거 있잖아. 내가 뭐 이상한 어떤 광고 제의가 왔어. 근데 그 광고가 정말 버짓이 커. 재영아 나 이런 광고가 들어왔는데 내가 또 널 살려줬다. 이런다? 정화야 빨리 못한다고 해. 아니 왜? 돈이 얼만데? 절대 안 돼. 이 인생에서 막 절대절명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민의 시간에 나한테 너가 있었고 또 너한테 내가 있었던 것 같아. 야, 우리 어서 내가 저 밥을 줄게. 맞아, 솥밥 줘. 응. 아니 근데 사실 나는 재영이 통해서 이런 걸 배웠어.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초를 켜고 밥을 먹는 거. 진짜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? 너무 진짜 멋있는 살면서 뭐가 더 필요해. 이런 게 제일이지. 그지? 덜 뜨거운가? 진짜 맛있다. 여기 명란이 여기 조금 더 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 오늘 느끼면서 역시 내 친구 멋지네 라는 생각이 든 게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아니에요. 저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나이 들 수 있는 건 진짜 멋진 것 같아. 나 오늘 잘 나왔네. 또 클럽 갈 거야? 안 가.
누가 봐도 지금 클럽을 준비하고 여기 조명 받아서 반짝이려고 하고 왔네. 전화 좀 어디가 좋은지. 요즘 어디가 좋으니? 야 정말. 나 사실은 보통 나오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거든. 근데 사실은 나는 얘한테 꿈이란 걸 물어보지 않아도 아 제발 요렇게만 늙어라. 막 이런 생각 그냥 들어. 그냥 이렇게만 늙자. 어떡해? 난 안 늙을 약간 건데? 요렇게. 늙는 게 뭐야? 요렇게. 꿈을 하늘에서 잠자고. 나 조영필 선배님 콘서트 가고 싶어.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. 그럼 여러분, 우리 유정재영 내 아들 같은 유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이런 거 다 안 해? 나도 유튜브야. 아울러 어메이징 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술 마시자. 아, 술 마시자, 야. 야, 와인으로 더 마셔? 위스키로 더 마셔? 와인이지. 나 오늘 이거 체리 오빠랑 나눠 먹고. 내 블루베리 있었는데. 언니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나 어느 날 못 풀었는데. 어디 봐. 되게 예뻐졌다. 진짜요? 응. 정수 언니를 위해서. 여러 가지 셀러브레이트 할 게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배님 재밌었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정아야, 선배님 사랑해요. 너 너무 무서워. 선배님 정말 음악적으로 존경합니다. 정아야, 너 앨범 나온다며.